한 나라의 헌법, 되게 오래되고 딱딱한 문서 같잖아요? 근데 사실은요,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들을 해결하는 살아 숨쉬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의 자유와 사회가 정한 규칙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과연 그 최종 심판은 누가 내릴까요?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. 이곳이 바로 개인의 권리, 공공의 이익, 그리고 국가 권력처럼 서로 첨예하게 맞서는 가치들 사이에서 최종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는 곳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사실 많은 헌법 재판은요, 결국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쪽 저울에는 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놓여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놓여 있는 거죠. 대표적인 예로 이 콘택트 렌즈 사건을 한번 보시죠.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거든요.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소비자 편의랑 안경사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,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, 국민의 눈 건강이라는 공익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배송 과정에서 렌즈가 오염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익이 안경사의 직업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. 그래서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. 이 저울 이미지를 보면 상황이 딱 이해가 되죠.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었잖아요. 물론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 제한되긴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그 시급하고 중대한 공익이 저울의 반대편을 더 무겁게 누른다고 판단한 겁니다. 그런데 때로는 헌법재판소가 법 자체의 공정함을 따져묻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법이 그 내용 자체로 과연 정의로운가, 이걸 심판대에 올리는 거죠.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전부 가져갔는데 나는 그 사실을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. 그런데 법에 딱 정해진 1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할 기회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.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죄척기간이라는 것 때문인데요. 쉽게 말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유효기간 같은 겁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. 물론 법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지만 방금 그 사건에서는 아주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.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. 아니,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사람한테 무작정 시간 제한을 들이대는 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너무나 불공정한 법이다. 이렇게 판단한 거죠. 자, 이번엔 여러분이 직접 재판관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.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같은 게 걱정돼서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요청하면 법원은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이었습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논리인데요. 피해자의 의사는 물론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모든 걸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니까요. 그래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게 평등의 원칙에 맞다고 본 겁니다. 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정부나 국회 같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의 한계와 책임을 잘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. 말 그대로 통치자를 위한 규칙을 확인하는 거죠. 이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역할이 아주 명확해집니다. 왼쪽은 범죄를 저지른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연금을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법인데요. 헌재는 이걸 위헌으로 봤습니다. 잘못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거죠. 하지만 오른쪽, 기업의 가업 승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만든 특별 증여세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건 더 넓은 경제적, 사회적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인정한 겁니다.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?
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말이죠. 이 권한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?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꽤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습니다. 다시 말해 어떤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될 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헌적인 권한이라고 본 거죠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결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란 건 이 모든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궁극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. 헌법재판에는 사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서로 다른, 그리고 각자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가진 원칙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핵심인 겁니다. 그리고 이 저울추는 결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. 때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 주민의 자율성 사이에서, 또 때로는 개인의 기본권과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, 이 균형 잡기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진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바로 이게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가 단순히 오염을 막는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. 헌법 해석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맞춰서 확장된 겁니다.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는 정말 어려운 저울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뼈대를 만들고 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사회는 변하고 또 지구는 새로운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의 헌법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논쟁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?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